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코스피는 1.06% 상승을 하면서 2,676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코스닥은 2.9%까지 상승을 하면서 872포인트 선에서 마감 지었네요. 네, 코스피의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이 좀 끌어줬습니다. 2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담아드리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외국인 모두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조금 더 매도를 보였네요.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또 사자세 보였습니다. 어제 개인이 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개인이 4,229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800억 원, 외국인은 3,432억 원 물량 담아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아더 전문가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만나뵙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 금요일 네, 7시 방송 맞습니다. 함께 해주고 계시죠. 오늘 또 연속으로 이틀 연속 보는데요. 4번 카메라 보시고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더 전문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앵커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더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 예정인데요. 오늘 7시부터 8시 방송 책임져줄 아더 전문가님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빨리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중에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 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에너지주 이제는 선별이 필요할 때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제 이 미국 증시 보면서 오늘 좀 우리나라 시장 강한 반등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좀 장 초반에 상승세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미국은 3% 넘게 또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1%대, 코스닥도 그 이상 상승을 하긴 했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전일 밤 미국 증시가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이러한 전쟁 발발 사태로 인해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도감이 시장의 투심을 이렇게 좀 강하게 이끌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원웨이 방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동반 상승을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동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그 리스크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눌림을 받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좀 가는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좀 에너지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흥구석유라든가 GSE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고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화석 연료들에 대한 그 에너지 공급 사태가 좀 둔화되고 또는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요 근래 이제 좀 핫하게 올라오다 주목을 잠시 받지 못했던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이 화석 연료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주들을 무턱대고 또 이렇게 담으시게 된다면 좀 낭패를 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에너지주는 정확하게 선별을 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오늘 시황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은 조금 지수가 좀 반등세가 있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주도 상승을 하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네. 많이 보였거든요. 음목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앙에너비스와 SK이노베이션은 빨간불을 켰지만 흥구석유와 최근 잘 갔던 GSE는 오늘 모두 좀 약간 급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내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님이 생각할 때 에너지주 선별이 필요한 에너지주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네. 풍력이라든가 네. 태양광이라든가 또 요번 얼마 전에 뉴스에서 LG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접고 네. 이 로봇 관련해 가지고 갈 수 있는 확실한 4차 산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에서는 다음 달 2일 날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의존했던 것들을 이제 저탄소 네. 정책을 운운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어떤 의존도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네.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가 좀 쳐다봐야 할 것은 원전이라든가 네. 또는 풍력이라든가 이런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어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좀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CS 베어링이 24.27% 상승을 했고요. 네. 이 외에도 CS 윈드도 오늘 좀 상승폭이 많이 컸었죠. 네. 태양광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태양광도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 풍력주, 태양광 이전에는 이제 가스주와 석유주들이 좀 잘 갔다라고 하면 이제 후발주자로서 태양광과 풍력을 좀 살펴봐야 한다는 그렇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천연가스관이 통과하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육로를 통하지 않고 해상을 통해서 LNG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운송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지구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는 몸살이 아니라 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할 정도라서 이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저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면서 이러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 풍력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CS 윈드가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자회사인 CS 베어링이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대선 공약으로도 이 원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원전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어느 대선 주자가 당선이 되든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쪽에 포트도 이렇게 좀 구성을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에너지즈 포트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지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아더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장 한 주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 에너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요. CS 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 우려에 이 시장이 주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15% 상승을 했습니다. 59,900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부터 급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2,000원의 시초가 69,900원 선까지 또 돌파를 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크게 윗꼬리가 달리지 않았어요. CS 윈드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CS 윈드 앞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일단 이 CS 윈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풍력 발전기의 타워를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일단 이 풍력 발전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람의 힘으로 회전을 하는 날개, 블레이드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바람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주는 발전기 부분인 터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와 발전기를 지탱해주는 이 풍력 타워가 있는데요. 바로 이 CS 윈드는 이 풍력 발전기의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자, 그런데 미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등 해서 해외에 타워 생산 법인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공약으로 예전에 그 대선에 출마를 했을 당시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풍력 발전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 터빈을 6만 개를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 CS 윈드도 한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CS 윈드라고 하는 기업은 베스타스라고 하는 이 덴마크 기업인 미국에 있는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CS 윈드라고 하는 기업은 앞으로도 탄탄한 재물을 가지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대에 맞게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돼서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일 것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S 윈드 전문가님 차트 혹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재물을 좀 본다면요. 네, 먼저 재물. 매출이 2018년 5천억에서 2019년 7,994억으로 약 3천억 가까이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에는 9,691억, 그리고 2021년에는 1조 2천억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우상향해서 뭐 327억에서 600억으로 2배가량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2021년에는 1,00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도 작년에 비해서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죠. 2020년에 비해서 2배에 가까운 695억이라고 하는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 CS 윈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난 7월 이후에 좀 차트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 전까지는 각종 이슈를 통해서 외국에서 탄소 이 중립이라든가 탄소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을 때 한참 이렇게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우하향을 하면서 현재 지금 45,500원의 저가를 형성해 놓고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던 차에 지금 55,500원 부근에서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요. 약 14%, 이 CS윈드라고 하는 기업은 2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튼실한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좀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종목이 최고 10만 원대를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지금은 4만 5천 원대를 이렇게 찍고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조금씩 담아 두신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S윈드에 대한 자세한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5G 옵션 4 기술 공개를 앞두고 나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는 29.72%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로봇 사업팀이 10배 넘게 커졌다라는 뉴스 기사도 봤습니다. 로보로보 오늘 장 막판까지 좀 상승 흐름 거센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유진 로봇이 오늘 11.59%, 로봇스타도 오늘 8% 상승을 했고요. 로보티즈는 15% 상승한 가운데 전반적인 로봇 관련주들 오늘 훈풍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로보로보 대장주 역할이었네요. 네, 오늘 로보로보가 대장주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장중에 이 상한가를 찍었고요. 상한가를 가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 로보로보라고 하는 기업은 교육용 로봇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로보로보 기업은 주로 이 출신들이 삼성전자 출신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M&A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졌던 기업이 로보로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팀이요. 1년 전만 해도 12명으로 사원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사원 수가 130명에 달하는 약 11배 가까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올 초 2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의 그 로봇을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또 집중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 삼성전자가 우리도 로봇에 대한 M&A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주목을 받았던 게 로보로보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2월 초에 CES 이 기간 동안에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CES가 끝나고 나서 이 로봇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삼성이 5G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 로봇 사업을 또 언급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팀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로보로보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하고 유아를 위한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라든가 관련 교재 등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에 걸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약 80% 정도의 수출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로보로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제가 또 잠시 이 기업을 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 로보로보 관련주들을 이렇게 취합하고 있는,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 뭐 걸러서 2거래일 계속 이렇게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차트를 잠시 로보로보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이후에 1월 달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6,300원대까지 이렇게 조금 눌림목을 형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월 달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CES 전시회가 열리면서 다시 로봇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그 기업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로봇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로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네,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강세를 띈 종목인데요. 모트렉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6.98%, 7% 가까운 상승률 있었습니다. 장중에는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 5,590원 선에서 6,13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모트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 모트렉스는 이제 자율주행 친환경 차량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이 모트렉스가 주목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우리 국내 기업들도 지속해서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발전을 하면서 완벽한 스마트카까지 이제 자율주행 4단계, 5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해서 주목을 받을 종목이 모트렉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모트렉스가 좀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하는 이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듈 이 관련 업체가 로봇 관련돼서 이렇게 건설 기계 장비라든가 특장차 이렇게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회사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인프라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의 건설 기계에 대한 증대에 따라서 이 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렇게 수주를 많이 받고 그래서 또 기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자율주행차의 목적 기반인 모빌리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력 제품인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래서 이제 차와 이 운전자 간의 어떤 그 의사소통을 위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카플레이, 그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를 연동시킬 수 있는 커넥티비드 그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해서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또 이 고부가 가치 제품, 공기청정기라든가 후석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곳에서 지속해서 또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 또 모트렉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은 그러한 기업이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기업의 재물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2018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은 2,129억.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억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는 매출액은 3,137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6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2020년 들어서면서 매출액도 3,538억인데 영업이익은 플러스 106억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2021년 상반기,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이런 그 106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기업이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것은 이 재무가 튼튼한 기업은 증시가 어떻게 되든 눌리지 않고 꼭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투자를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잠깐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보시다시피 지난해 11월 중에 이제 5,100원대의 저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잠시 눌림목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6,000원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121위평 그리고 61위평이 위치를 한 이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또 시장이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이 기업도 역시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가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휠라홀딩스인데요. 네,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적 회복 기대감에 오늘 7% 넘는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7.48% 상승을 하면서 34,500원에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2,100원의 시초가에서 34,60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의 종가 7.48%, 휠라홀딩스 5년간 1조 원이면 꽤나 많은 투자 아닌가요? 그죠? 맞죠. 네,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 휠라홀딩스 하면 한때 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열풍이 불었던 그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지금 4가지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휠라 언더웨어, 그리고 이제 휠라 키즈, 그리고 휠라 골프까지 이 4가지 브랜드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동안 우리 국내에서 이제 학생들이 휠라를 굉장히 많이 입고 다녔던 그런 네. 인기 품목 중에 하나가 또 이 기업의 브랜드였죠. 근데 오늘 이 기업의 대표가 CEO가 5년간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브랜드 가치를 재정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에 앞서서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혹시 이번에 그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보셨나요? 네, 봤어요. 많이 보셨어요? 네, 많이 봤죠.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이 네. 거기에 이 시상식 때에 오를 때 유니폼? 유니폼 네. 뭐 협찬한 기업 중에 네. 휠라홀딩스가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거는 전혀 그건 모르겠는데요.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그 선수들한테 네. 그 의상을 협찬을 했던 네. 기업 2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휠라홀딩스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 제품 중에 대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대상땡. 네. 네. 대땡땡. 네. 그런데 이 2기업의 의상을 협찬받은 선수들 중에 네. 금메달이 우리 휠라홀딩스가 아, 더 그런 많이 게 나왔다고 해요. 진짜요? 예, 19개의 금을 획득을 했고요. 세계 그 네. 협찬을 받은 선수들 중에 네, 2기업이 협찬을 했지만 네네. 네, 그리고 휠라가 더 많았다. 대땡땡은 네. 15명. 아. 그래서 4명이나 네 명 많은 차이로.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1등하는 선수가 많이 입어주는 게 또 좋은 그렇죠. 거니까. 예, 예. 또 뭐 그런 부분에서 가시적인 또 네. 어떤 그런 효과도 있을 수 누릴 수가 있겠네요.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번에 노르웨이의 스피드 스케이팅 네. 대표 선수들한테 이 휠라가 유니폼을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그 휠라홀딩스가 한동안 주목을 받다가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CEO가 5년간에 걸쳐서 1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다시 정립을 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된 그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가장 좀 그 주목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 기업을 충분히 열심히 키워서 좀 더 글로벌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것도 트렌드다 보니까 유행을 거치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필라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재무를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 어떻게 기업에 대한 됐을까요? 재무를 봤더니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2018년 2조 9천억, 그 다음에 2019년에는 3조 4천억, 그리고 2020년에는 3조 1천억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571억 그랬다가 지금 그 다음 해인 2019년에는 4,700억, 그리고 2020년에는 3,400억으로 조금 줄었지만 다시 2021년에는 4,916억으로 이렇게 우상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단기 순이익도 2020년에는 1,977억에서 2021년에는 3,494억으로 이렇게 단기 순이익마저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점은 차트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요. 주가가 조금 이렇게 네, 내려가는 하향 추세네요. 추세를 보였다라는 점, 이게 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도 이제 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2월달에. 네, 정말 소폭이 상승이네요. 예, 소폭 상승이죠. 뭐 이제 지금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8,000원대를 기록을 하고서 상승을 하다가 약간 횡보를 하면서 다시 오늘 이 뉴스를 통해서 3,350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필라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은 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조금 비중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담아가면 기업의 재무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시기가 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도 이 필라홀딩스가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또 저평가가 되었다기도 하고요. 그렇죠. 전문가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패션, 의류 쪽, 뭐 신발 쪽 많잖아요. 많죠. 그 중에서도 필라홀딩스? 의류 쪽에서는 네. 필라홀딩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패션 기업이 있지만 네. 이런 이제 그 CEO의 마인드가 네. 돈을 투자를 해서 기업의 가치를 재정립시키겠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런 네. 뭐 마인드 자체가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업들이 살아남고 또 우상향해서 네. 앞으로 실적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좀 기대된다라는 네네. 종목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이네요. 네. 네, 연이은 신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 시장 진출 검토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전선 4.5%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495원, 1,500원 가까운 종가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의 하루 흐름 살펴보시면 장 초반부터 또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장 막판에 또 소폭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또 로봇 관련으로 해서 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네, 네. 지금 시장의 주목은 그 웨이러블 로봇 기업인 FRT와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네.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한전선 그러면 국내 최초의 종합 전선 제조업체예요. 네. 그런데 이 전선을 제조하는 이런 업체가 웨이러블 로봇 기업하고 업무 협약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업무 협약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웨이러블 혹시 로봇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 현장에서 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때 이 착용을 해가지고 그 하중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그렇군요.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귀추가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웨어러블 기계 로봇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힘도 좀 덜어드릴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안전성도 그만큼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네.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 대신 로봇으로. 네. 아니죠. 사람이 같이 사람이 같이 예, 예. 아, 착용을 하는 겁니다. 착용을 하는군요. 예,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이제 무거운 물건을 혼자서 네. 또는 뭐 사람이 둘이서 든다거나 이럴 때도 네. 커다란 물건을 이 기계의 힘을 빌어서 로봇의 힘을 빌어서 옛날에 내 만화 영화 보면 예, 그죠? 만화 영화가 아니라 엘 땡땡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엘땡땡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엘리라고 하는 뭐 엘리. 네 글자의 엘리 영화가 기억이 안 있었어요. 나는데요. 미래의 영화인데 네, 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엘리시스인가 하는 아. 영화였을 거예요. 그- 맷 데이먼이 나온 영화로 네, 제가 기억을 저는 못 하는데 봤지만 이 중추신경에 연결을 해가지고 오. 팔에다가 팔하고 다리까지 이 기계를 연결을 해서 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흡사하군요. 예, 거의. 그런 비슷한 형태로 이제 미래에는 사람이 착용을 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그런 기계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얼른 나와서 좀 사고 같은 게 없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그런 것들도 네. 많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대한전선이 로봇 기업과 투자 협약을 했다고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이 대한전선이 이 신사업 계획을 이번에만 발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 연이은 신사업이라고 연이은 했으니까. 신사업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죠. 또 어떤 신사업을 했을까요? 작년에 이 그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이 해저 케이블 그러면 이제 광통신 케이블도 있지만 네.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풍력 발전기가 땅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도 세워집니다. 왜냐 바다에도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바다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인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해저 케이블 사업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추가적으로 이 자금 확보 방안까지 다 내놓았는데 문제는 공장을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그렇죠. 예, 이게 결정이 안 돼서 조금 사업 진행 속도가 제대로 이렇게 나지 않았다가 22일 날 요게 발표가 최근이네요. 되면서 공장 부지 선정이 확정이 되면서 당진에 들어간다고. 또 맞습니다. 네. 당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또 이 그 해저 케이블과 관련해서도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연이은 그런 호재성 뉴스가 많이 예, 그렇죠. 있는데 차트가 좀 차트가 궁금하신가요? 안타깝네요. 제가 예. 보고 있는데 보셨구나. 네. 요 지금 제가 가지고 사진은 나온 뭘까요? 사진은 미국에서 이 그 케이블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인부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인부들의 모습이 저 케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굵기와 크기를 자랑한다. 그렇네요. 예, 이런 전선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기업의 이 재무를 좀 살펴보니까요. 매출액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네. 조금 고만고만해 왔습니다. 네. 지난 3년간. 그래서 2018년, 2019년 1조 6천억, 1조 5천억, 그리고 2020년에도 1조 5,968억 정도 이렇게 매출액을 냈었는데 지난해에 1조 9,977억, 약 2조에 가까운 매출액을 냈고요. 그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지지난 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2020년에 27억의 흑자를 냈는데 지난해죠. 2021년에는 156억의 흑자를 내면서 굉장히 큰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긴 하나 지금 오랜 시간 우하향을 하면서 차트가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50원대 이렇게 저가를 형성을 하고 옆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뭐 갑자기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해저 케이블이라든가 광 케이블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한 로봇 관련해서 산업용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기업 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좀 좋은 실적을 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기업의 주가는 상향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더 빠진다고 해도 좀 뭐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집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네. 기업들이 언젠가는 또 좋은 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 산업 중 하나인 이런 로봇 사업에도 진출을 함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조금 반등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보면 괜찮을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케이블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살펴보는 종목 클래스인데요. 앞으로 또 미래가 또 궁금한 종목들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전문가님의 전략이 이어집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빠르게 가능하시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아더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8시에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 리오프닝주 가지고 오셨군요. 맞습니다. 탄탄한 실적에 날개를 달아줄 리오프닝.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의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리오프닝 살짝 좀 주춤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날개를 달아야 될 텐데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러시아 사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그러게요. 살짝 비춰졌어요. 네. 뭐 어제 사태를 보자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게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무력 좀 공격을 했으니. 두들겨 맞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네. 그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네. 좀 두들겨 맞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면 시장의 어떤 불안감도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코로나도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계절성 감기, 독감 정도로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조금 선별을 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종목을 선별을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일단 이 종목은요, 수출 비중이 85%를 차지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예, 그래서 국내 내수보다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많은데 높은데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 고개. 예, 20곡입니다. 네. 예. 그다음 이제 리오프닝 기조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4년간의 매출액 추이 전망을 보시면 우상향하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상승을 가파르게 하고 있네요. 예, 1,000억 원대까지 매출액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그만큼 많이 늘어난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고 실적이 좋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다음 조금 여기서 이제 거의 힌트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노슈어라고 하는 기업과 재계약에 따른 PF 기기 공급 물량 확대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혹시 여기서 PF 기기가 뭐 어떤 기기인지 좀 아시겠나요? PF 기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왠지 네. 이런 쪽을 보니까 우리 네, 피부과 관련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네. 비슷합니다. 정말요? 네. 피부 미용과 관련된 네, 피부 미용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의료기기 업체예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네, 왠지 피부과에서 많이 볼 것 같은. 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좀 드리기 있어서요. 위해서 네. 공급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2분기에 HIFU 신제품 출시를 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매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식약처에서 이제 이게 인증만 되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기존에 이제 있던 제품은 이미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이미 잘 되고 신제품, 신제품에 나왔다. 대한 어떤 이제 안전성 이런 네. 것들만 확인이 된다면 바로 이제 판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이 뭐 하는 제품인지 혹시 아시나요? 복부둘레 감소, 리프팅, 예. 화이트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지금 저도 다이어트 연관되어서 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받고 싶다라는 시술을 생각이 받으시는 드는데.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어떤 되고요. 거죠? 예, 이렇게 지방 흡입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처진 살을 이렇게 좀 리프팅. 리프팅하는 네. 그런 기계였어요. 예, 아까 써봐야지. 혹시 받아보셨나요? 받아봤을까요? 그럴까요? 어쨌든 궁금한데 여러 예, 개가 너무 요런 많거든요. 이름이 기업이고요. 많아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고요. RF라고 해가지고요. 주름 개선, 여드름 개선 뭐 이런 것들 RF 포텐자라고 하는데 네. 요건 또 이제 FDA 승인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 요거 FDA 승인만 딱 받게 되면 글로벌 출시를 통해서 이제 마진이 좋은 소모품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계를 하나 팔고 나면 네. 그 기계를 한 대에 대한 매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굉장히 큰 매출액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네. 지금 소모품의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액에.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인데 재무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5천억을 매집을 하고 있고요. 외인들도 2천억이 넘는 꽤나 굵직한 기업인가 봐요. 뭐, 단위가 큰데요. 단위가 네. 크다고 할 수가 수급 있는데 단위가 좀 큰데. 실적은 지금 보시면 매출액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기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수량을 최소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추가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이 2018년에 280억, 그다음에 19년에 360억, 20년에 500억. 근데 영업이익이 2018년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지금 2019년에 27억, 그다음에 2020년에 114억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단기 순이익도 약 70배 이상 오르는 70배. 그런 기업이 솔깃한데요? 제가 네. 지금 오늘 준비한 못 기업입니다. 찾겠어. 못 찾겠어. 뭔지 모르겠어요. 어머, 어떡해.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알고 싶은데. 네. 차트도 지금 바닥권을 다 다져놓고 그렇군요. 조정을 다 받은 후에 네. 지금 우상향하려고 슬금슬금 뻗어나가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가려놨어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라 네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지금 방금 구비가 당기는 종목 아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정답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월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일비일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